자, 언제 얘기를, 그 다음은 무엇입니다. 뭘 사야 되냐? 자, 보면은 형님과 나는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많이 샀고요. 한국전력, 한전. 이거 안전해서 산 거겠죠? 그냥 안전한 거 같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 산 거고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배터리 때문에 똑똑한 분들입니다. 금융주. 배당? 배당 때문에 산 건가? 하여튼 샀습니다. 이런 걸 쭉쭉 샀는데 당연히 이 가운데 오른 주식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팔았는데 평균순위 너희들은 순매수 상위가 마이너스 21%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많이 빠진 걸 샀어요. 반대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많이 빠졌다고 잘 못 샀는데 우리들은 일단 엄청나게 빠진 것들을 샀습니다. 이건 물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과감하게 사셨다고 볼 수 있어요. 승부는 지금부터인 거죠.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뭘 살까잖아요. 가격이 빠졌을 때 쭉쭉쭉 내려가고 L자로 가고 나중에 뭐 어떻게 반등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미래가 어떤 변화가 올까? 사실 이런 큰 변화가 왔을 때 변화가 왔거든요. 2000년에 뭐가 왔냐면은 IT 버블이 왔어요. 닷컴 버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다 날아가고 IT 버블이 오면서 주가가 작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번 왔었죠. 어떤 기업들이 쭉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뭐 기업으로 올라서고 이런 때가 됐고 2010년에 리만이 오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와서 어떤 물결이 오고 이렇게 한 번 올 때마다 뭐가 왔어? 지금 2020년이잖아요. 흔히 10년 주기라고 2020년에 이번에는 또 뭐 그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왔을까? 이거를 변화를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리만 때 뭐가 왔었냐? 우리가 흔히 뉴노멀 하는 3저 현상 이게 리만 이후에 처음 나온 단어예요. 이게 20년 30년 전에도 있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3저 맨날 있었던 단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리만 이후에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물론 개개인 건 있었는데 한 번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지금 보면 어떻게 너무 당연한데 저게 가장 큰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리만이 빵 터지면서 전과 후가 완전히 저걸로 나뉘었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세계 교육 증가율이 완전히 맛이 갔죠. 이때만 해도 물동 교육의 시대였는데 리만 이후로는 교육량이 이때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어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10% 뭐 7% 이렇게 하던 게 완전히 내려갔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죠. 옛날엔 이렇게 늘던 교육량이 리만 이후로는 이렇게 갔어요. 각도가 달라졌죠. 이 각도냐, 이 각도냐기 때문에 완전히 각도가 달라져서 한마디로 수출의 성장성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수출 위주의 국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는 수출 위주의 국가가 엄청나게 이득을 받고 우리죠. 2010년대 우리가 엄청 이득을 받는데 이때는 우리가 완전히 저성장으로 엄청 빠지게 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내수가 안 좋은데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성장으로 빠지게 됐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것들이 이제 더 심해진 이유가 이런 거 뭐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전에 이미 교육량이 굉장히 볼로 갔고 야 그러면 그게 맨날 하는 얘기잖아. 저게 뭐 어쩌다고. 이게 개별 주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사실은 근본에 깔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호무역주의에 멍이 들었어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그럼 뭐가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이 엄청 안 좋았겠죠. 자동차, 철강 이게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2010년, 2012년 이후에 쭉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업체들이 이게 좋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수출이 보호무역하고 물동량이 없어버리니까 이거 뭐 수출 위주로 많이 하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한때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미국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뛰어오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게 리만 딱 끝나고 뛰어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출 위주로 갔던 데들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하고 교육량이 물동량이 줄어버리니까 특히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빠지는 게 기업들이 개개별로 뭐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았으면은 우리 개별 주식들도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었겠죠. 한국은행이 지금 발표한 것 따르면 사실은 작년까지도 교육량이 감소하고 있고 당연히 이번 사태 이후로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더 안 감소하기를 바라긴 합니다. 또 GDP 성장률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고성장, 여기까지도 고성장, 여기서부터는 저성장. 뭐가 한번 왔잖아요, 지금. 2020년에. 그러면은 여긴가? 2% 아래가 너무 고착화되고 1%대 성장 또는 0%대 성장이 되면은 이거는 초저성장이란 말을 붙일 겁니다, 아마. 이제는.
2%에서 3%대를 저성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번 사태가 뭔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빵 터져서 진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되고 소비가 다시 한번 침체되고 우리 지금 도로에 아무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사람들이 옛날처럼 소비가 안 돌아오고 집에 있는 게 익숙해져 버리고 점점점 미니멀하게 바뀌어지면은 0%에서 1% 성장률 내려간다. 이러면 초조성장이야. 그럼 또 뭔가 사회가 달라지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데는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 저성장으로 갔을 때 그럼 형 뭐가 바뀌었었어요? 2010년도 이후로 뭐가 바뀌었긴요? 많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저성장이 오니까 에라씨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야 우리 미래는 없다 써버리자. 욜로다. 2010년도 이후 많이 생겨. 플렉스다. 뭐 어차피 미래 없는데 성장률 0% 1%대 돈을 뭐 하려고 뭐 이런 게 퍼지면서 명품 주가가 올랐어요. 이거 상상을 못했죠.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명품 주가가 오르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흐름이 그렇게 갔다고 폭스바겐과 HSBC를 넘겼다는 게 작년 뉴스예요. 이게 사회 현상으로 생겼죠. 미국에서는 뭐가 생겼냐 파이어족 조금 쓰고 조금 어차피 미래 없으니까 빨리빨리 은퇴하겠다. 이건 반대로 아껴 쓴다는 거고 구찌 이런 건 아까 명품 쪽이고 이런 게 생겼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엔 잘 안 왔죠. 과연 이런 게 확산이 될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조모? 조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조모님이 생각이 나. 조모? 고리공포증은 모르겠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문화. 이거 일본에서 옛날에 뭐 히키 모시기 하던 그거잖아. 그 나라가 이미 다 했던 거를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와서 조모.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여튼 뭐 이런 게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요런 변화가 아까 3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 당연히 이런 영향을 미치죠.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초저가. 온라인 쇼핑 당연히 돈의 전의 전쟁.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초저가로도 안 돼? 일본에서 나왔던 우리나라에 나오는 가성비 시대. 이거 넘어갈 텐데 더 심해지겠죠. 저게 만약에 초저성장으로 내려가면 그럼 어떤 기업들이 떴어요? 저기에 발맞춘 기업들이 떴었죠. 2000년, 2010년도에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너와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 이게 뭡니까? 유니클로죠. 유니클로. 일본에서 2010년도 이후에 저런 3조 현상이 떴어요. 이게 일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패션 이런 걸 펼치면서 굉장히 많이 떴죠. 우리나라도 싫어하고 뭐 지금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면 뭐하지만 하여튼 금리도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 저금리 시대는 당연히 금융주가 안 좋았어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지금 코덱스 보험 ETF입니다. 이게 여기 있던 게 그걸 떨었어요. 거의 모든 ETF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떨어진 ETF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설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9,500하고 있던 게 4,000 마이너스 50% 나왔어요. 이게 보험사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경제의 흐름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또 한번 안 좋아지면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 기업들은 마침 그때 2010년도에 저 리만이 딱 끝난 다음에 3조 현상도 있었지만은 요게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삼성, 하이닉스, 외국에는 뭐 애플 같은 데가 등장을 하는데 요게 3조 현상과 더해지죠. 스마트폰과 3조 현상이 더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과거를 조금 반추해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갑자기 2010년대 초에 아껴야 돼. 저성장 저금리니까 돈이 없어. 초저가 가성비로 가는데 저런 글로벌 기업들 스마트폰이 생기고 하니까 공유경제라는 게 갑자기 화두가 돼요. 2010년대 초반에. 2015년까지 시커먼 공유경제 16년 17년 가는데 공유경제를 해보니까 돈을 잘못 벌어. 이게 좋긴 한데 돈을 버는 수익구조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공유하는데 게다가 애들이 막 쓰기도 하고 여기서 돈을 받으려니까 반발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돈을 잘 받는 걸로 바꾸지 구독경제라는 말이 나와요. 17년, 18년 넘어가면서 그 구독경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폰 같은 데가 합쳐진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2010년대를 완전히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돼버리죠. 이런 게 뜨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런 현상, 구독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에 올라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특히 미국 기업들이 영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뜨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올라탄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오죽했으면은 우리 게임하는 형님들도 웅진코에이를 사셨죠. 이걸 왜 샀겠어요? 웅진코에이를. 저런 구독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막강한 팬덤과 현금 구독력 두 개가 있으니까 게임 회사도 삽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도 웅진코에이를 1조 7천억에 수익 모델이 그 정도로 훌륭했던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온라인이 왔기 때문에 유통 전쟁이 오고 당연히 이런 게 펼쳐지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저런 게 잘 되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배달의 전쟁이었죠. 배달의 전쟁이 너무 잘 되니까 역시 팔렸죠. 뭐가? 배달의 민족이 무려 4조 8천억. 와우. 4조 8천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스타트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배달의 민족.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는 곳이 그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쌌을까? 시대의 흐름이 올라탄 거죠. 시대의 흐름이 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2019년에까지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4조 8천억에 팔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뒤로 회복을 한 다음에 사실은 오래 기었죠. 반도체나 그런 걸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하다가 못 올라가고 지금 아래로 빠졌는데, 이때 워낙에 오래 기었기 때문에 저 힘이 모이고 모아서 돈이 사실 쌓이고 쌓여서 아파트도 같이 기다가 16년, 17년, 18년에 2년에 걸쳐서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2010년도까지 벌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 과거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야, 이건 진짜 어려운 내용이다. 이거를 알면은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업고. 자, 과연 그게 2010년에서 2020년까지였어요. 거기에 올라타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대박이 났죠. 주가 지수는 안 올랐어도 내 주식은 대박이 날 수 있는 몇몇 개의 키워드가 사실은 지금까지 쫙 나열한 거였어요. 반대로 2010년도에서 2020년도 때 과거 제조업체 어떤 마인드 제조업체 관점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2010년도 2020년대 반대로 플랫폼 비즈니스나 삼저연삭 스마트폰 관련 뭐 이런 거에 올라탄 분들은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일단 그 모든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짠가? 이게 일로 빠진다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굉장히 슬프긴 한데, 일로 빠질까 진짜? 이게 2% 이하 성장, 그러니까 1%대 성장, 심지어 안 좋으면은 0%대도 가끔 보는 1% 언저리의 성장으로 빠지면, 저성장도 초조성장이잖아요. 초조성장의 시대로 빠지면 역성장까지는 안 빠지겠지. 역성장은 자, 제가 2030년 방송 주제에 미리 공지 드립니다. 자, 2030년에 다시 한번 뭔가 10년 주기니까 뭐 하나 터졌을 때 그날 방제는 자, 역성장의 시대가 올 겁니다. 자, 미리 공지 드렸어요. 자, 그날 이거 일요일 날 8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약간 2030년 주제는 역성장이고요. 야, 아직 아니겠지. 이건 아직 아니고. 자, 지금은 여기. 이거 역성장을 생각하고 미리 이거에 염두에 두고 뭐 내가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은 10년 뒤에 그 가격이 오르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설마 이렇게 빨리 오진 않겠지. 뭔 놈의 역성장이에요. 이거는 조금 뒤에 10년 뒤 2030년 주제로. 야, 좋다. 자, 이 방송을 10년은 더 할 수 있겠네요. 훌륭한 주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030년 주제로 잡고, 지금은 초조성장 정도로 예상을 하겠죠. 만약 저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금융업체 같은 경우는, 보험산업이나 이런 데는 금리가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금리가 안 올라간다면은 금융업들은 또다시 고민을 할 테고, 이건 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저것보다 유럽에 가보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동남아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밤에 돌아다니면 도시가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엔 밤에 돌아다니면 이래요. 이게 2019년도까지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 가면은 얘들은 도대체 밤에 뭐 하나? TV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도시가 이래. 도시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8시밖에 안 됐는데 뭐 이래요. 우리는 8시에 가면 이렇잖아요. 이게 내추럴 아닌가? 이게 비내추럴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도시를 보면은 이래요. 일로 갔거든?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은 뭐 바이러스 영향이 좀 줄어들겠지. 그러면 다시 일로 좀 많이 가져서 경제의 활성도 있고 거리에 사람도 많고 우리도 다 잘 되고 소매업종도 잘 되고 소비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100% 안 돌아오면 어쩌지 하는 우려가 좀 있죠. 초조성장 시대로 빠지고 그러면 이런 거, 미국에서 일단은 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히키 뭐 이런 거 뭐 하면 이런 게 안 돌아올지 좀 걱정이 좀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런 거 생각하죠. 2010년도에 위기 다음에 이게 왔어. 그럼 진짜 맨날 얘기하는 이게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애널리스트 형들의 의견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다. 정말 석 달 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집에만 있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돌아다니지 않는 게 익숙해버렸고, 우리가 재택근무를 한 2달 해보니까 할만해. 재택근무도 할만하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은 도저히 재택근무하면 애들이 일을 안 할까 걱정했는데, 한두 달 해보니까 상당히 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재택근무도 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형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죠. 테크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 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안 그래도 좋았잖아, 최근 5년은. 근데 이게 더 심화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정말 더 심화될까? 야, 그러면은 재택근무만 생각을 해보자. 재택근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기업들이 또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인프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클라우드 쪽은 더 좋아질까? 클라우드가 뭔지 아시죠? 저장하는 서버 관련 회사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미국부터 보죠.
자, 초등학생이 만들어온 자료입니다. 자, 초등학생용 마인드를 만들어갖고 수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차트 보고 찍어서 썼어요. 이거 만드는데 무려 20분에서 30분이 걸린 초등학생 차트인데 힘들었어요. 대충 찍었습니다. 절대 태클 거시면 안 돼요. 3386이 아니라 3401이었다든지 3382였다든지 자, 이런 태클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봅시다. 2월 19일 날이 문제가 빵 터졌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최저점에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은 27%면 한 4분의 1 내려왔습니다. 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25%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식 변동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죠. 엄청난 위기가 온 것 같은데 내 주식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그렇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20% 정도예요. 생각보다 주가가 정말 하락폭을 봐서 크게 빠지는 건 쉽지 않다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뭐 거의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20% 빠질 때 21%, 코스닥 같은 경우가 24%, 조금 더 빠졌고요. 아, 물론 아주 먼 데로 간 데도 계시죠. 킹탈리아는 자, 먼 데로 가셨고요. 마이너스 42%면은 이거는 거의 리만이 혼자 왔어요. 이 나라는 리만이 왔습니다. 자, 뭐 무슨 떠있는 크루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그 나라가 아니라고 하셔도 뭐 갈 거는 다 갔습니다. 갈 거는 갔기 때문에 기건 아니건 같이 갔어요. 뭐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조금 더 갔죠. 카운트 하건 말건 뭐 별로 상관이 없었고요. 자, 미국 주식을 봅시다. 이걸 쭉 보면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느낀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가장 덜 빠졌죠. 이건 누구나 예상을 했죠.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볼 거야. 분명히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들 빠질 거야. 야, 정확하네. 야, 형들 빠르다. 정확하게 정말 들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컨텐츠 업체를 들 빠지지 않을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디즈니 산용들 좋겠다라고 잠깐 진짜 멍청한 생각을 했거든. 왜 멍청했냐? 생각해보니까 디즈니는 컨텐츠만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겠니? 디즈니는 일단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안 봐도 박살이야 지금. 이거 되겠니? 게다가 디즈니는 영화계의 지배자입니다. 영화가 지금 될 리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80%야. 디즈니는 미안해. 지켜줘서 미안해. 아야, 컨텐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머지 두 개의 산업 분야가 갔어요. 그 디즈니는 굉장히 마이너스 35%,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한때 회복을 좀 해도 마이너스 28%,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생각했지 재택근무 뭐 이런 거 클라우드 같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좋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들 빠지죠. 이게 물론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2%, 4%, 5%, 6%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이 기업들은 1000조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 2%가 뭐 수십조입니다. 이 2%가 보통 현대차보다 큰 2%입니다. 요 6%면은 하이닉스고요. 또 여기 2% 차이면은 현대차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야, 확실히 그런 클라우드 쪽에 비중이 있는 회사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조금이라도 덜 빠졌다. 그리고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이 회사는 킹풀님은 그 논외로 하시는 저거는 그냥 뭐 이론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사랑이지, 사랑. 그 자체로 러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자 뭐 감성이자 뭐 그런 게 온다고 뭐 얼마나 줄겠어. 우리 킹풀님 논외로 치시고요. 저기는 뭐 모르겠어. 뭐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오르는 거예요. 저 핸드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우려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이 우려예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기대는 반도체고 가장 큰 우려가 스마트폰인데 이 회사는 반도체는 없고 스마트폰만 있어도 저는 솔직히 야, 킹풀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지만, 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쪽은 사랑이고 생태계고 러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기업이 있는데 인텔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33%를 갔다가 마이너스 19%로 올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동성이 됐냐면 좀 이따 인텔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고점이 너무 높았어. 이랬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재니까 마이너스 19%인 거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인텔도 나름은 뭐 선방을 했다고 뭐 보여주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넷플릭스 이건 다 예상을 하셨죠? 별로 안 빠질 거다. 요렇게 갔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었고, 이거는 뭐 이런 레포트 나오니까 시장 붕괴 속에서 넷플릭스가 빚을 발하는 이유가 당연하죠. 많이 보고 많이 가입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넷플릭스 주식이 크게 반등하고 많이 안 빠진 이유는, 야, 넷플릭스는 내가 2시간 먹고 10시간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번 어차피 가입하면 나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쟁 업체들이 저렇게 줄줄이 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따라올 걸 생각했는데 투자가 주춤하지 않겠냐. 그럼 지금 시장 1위 기업이 무조건 유리할 거다. 후발 주자들보다는. 왜냐? 후발 주자들은 투자를 막 해야 되는데 지금 터졌기 때문에 1위가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이런 거 비대면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거 클라우드. 근데 안타까운 거는 클라우드가 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 외국 거습니다. KT가 물론 LG나 유플러스가 있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세계 랭킹 1위 기업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금 아마존이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인데 과연 이걸 역전을 할 수 있냐 없냐가 2020년에서 초반까지는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역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은 최근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게 애뉴얼 그로스가 말이 되나 싶은데 60%입니다. 60%. 여기는 30%, 아마존도 많이 늘었죠. 30%씩 증가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60%, 뭐 알리바바는 70% 이런 식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건 뭐 외국 기업들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근데 저게 정말로 따라잡는다면 클라우드 시대가 5G 같은 게 오니까 활성화가 돼. 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좋겠네? 너와 나에도 미래가 있는 건가? 반도체 반등? 진짠가? 이건 이미 2019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서버가 활성화되면 반도체 반등. 야, 형, 나도 사는 거니, 얘들아? 잠깐만.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물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기업들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인터넷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옮기는, 식재하는 걸 많이 하죠. SK그룹 같은 것도 자기네들 전체 계열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하겠다. 이게 2019년 11월 뉴스예요. 작년 말 뉴스. 3조를 투입해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로 전체 계열사의 주요 시스템을 옮기겠다는 거니까 SK CNC가 하죠. 삼성은 SDS고 SK는 이제 SK CNC고 다 있죠. 시스템을 80%를 클라우드로 바꾸겠다. LG도 물론 합니다. LG도 계열사 클라우드로 2019년에 나오죠. 5년 내 90%로 옮기겠다. 삼성도 90%를 클라우드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올리는 시대가 올 것 같고, 클라우드의 성장성은 재택근무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 뭐 있긴 하지만 잘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간 이거! 그러면은 서버가 되고 반도체도 되고 나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의견이 상당히 갈립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하이닉스와 삼성 둘 다 반도체 기업이고 D램에 굉장히 치우쳐진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너와 내가 사랑한 기업이 이거거든요? 삼성이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스마트폰이 있고 반도체가 있어. 서버가 좋아지고 서버 증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지금 같은 거 봐서는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커지고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커질 테니까 더더욱 증설해서 서버가 좋을 것 같아. 반도체는 좋을 거야. 근데 야, 지금 뭐 질병의 위기가 왔어. 소비가 내려가. 스마트폰이 좋을까? 야,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하이닉스는 이게 없잖아. 좋은 것만 있네? 이래서 하이닉스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직 못 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둘 다 좋을 건데 하이닉스는 뒤에 달린 모래주머니가 없지 않니? 반대로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회사인지 아냐? 2020년 3월 10일 날 뉴스를 봐봐. 전기차 배터리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진짜? 근데 이런 건 너무 낚시가 많아서 이게 전혀 쓸모없는 기술인 경우가 한 8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종합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게 간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적이죠. 코로나 같은 게 와서 스마트폰 같은 것들에, 특히 IT 기기들의 반도체가 안 들어가니까 반도체 위기가 온다. 나쁜 아저씨죠. 나쁜 아저씨.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안 올 거야. 무슨 형, 우리 유학이 형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안 올 걸로 꽉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면 안 되죠. 무슨 지금 불안한 소리를 하고 있어. 가격이 좀 올랐다며, 디램 가격이.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 올랐어요. 오르긴 오른 거죠. 200달러 하던 게 108 갔다가 지금 116이니까 뭐 오르긴 올랐네. 뭐 하여튼 오르긴 올랐지만 이것 때문에 뭐 쉽지 않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 판매량이 앞으로 정말 좋지 않겠냐. 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잖아. 킹풀은 상관없는 건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PC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반도체 쓰임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그럼 얘 좋겠네. 서버 하면 얘잖아요. 세계 서버 시장의 95% 비메모리 쪽에. 심지어 한때는 서버 칩의 99%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인텔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AMD에 밀려서 완전히 한물 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르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회복을 좀 하긴 했는데 고점 대비로는 20% 가까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서버 하면은 얘잖아. 참고로 인텔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전략이에요. 이게 그냥 글이 그런 것 같아. PC를 내주고 서버를 취한다. 이거는 내 주고가 아니라 PC에서 져 터지고 서버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인텔 관계자 계시면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내 주고로 하겠습니다. 내 주고로. 제가 보기에는 PC에서 가고 서버가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PC는 내 준 거고, 왜냐? 우리는 지금 공급이 문제가 너무 잘 팔려서 그 때문에 우선순위가 서버기 때문에 지금 서버가 너무 잘 팔려서 서버에 먼저 배정을 해줬다. 그때 PC를 내줬고 그것 때문에 AMD가 오른 거지 우리가 절대로 그게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은 대부분 서버용 제품 위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CPU 공급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용 우리가 95%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결과 이게 2015년 이후에 세계 넘버원 기업입니다. 사실상 상승률만 보면 대기업 중에서 이게 말을 해주지. 인텔 형들 말을 해주지. 서버 위주로 간다는 게 이게 사실 넘버원이에요. 작은 기업들 말고 조그만 기업들 말고 대기업들 중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2부라던 게 43불 갔으니까 20배 2000% 그랬어. 2000%. 2015년 말에서 2016년에 가장 넘버원이 된 배경에는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PC 시장을 내주고 서버 시장을 가고자 하는 인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AMD 빠졌어요. 근데 워낙에 2000% 올랐기 때문에 한 20% 빠져도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도 한 20% 빠진 거예요. 티가 안 날 뿐이야. 여기서 여기로 올랐기 때문에. 티가 나겠어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에서 요즘에 보시면 삼성전자 3분이 많을 텐데 아마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판매량과 반대로 반도체 판매량이 서로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회사가 여기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샀던 LG화학. 배터리 때문에 기대 많이 하셨잖아요. 배터리가 미래가 아니냐, 미래는 LG화학에 있다 이러고 들어가신 분이 많은데 LG화학도 LG화학대로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 있냐, 배터리가 기대가 많은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LG화학의 주력은 석화예요. 석유화학.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를 보고 들어가는데 이쪽은 주력이 석화야.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이게 나는 배터리만 사고 싶은데 석화는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때 이걸 분사하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LG화학이 배터리 분사 뭐 TF도 만들고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실제로 분사하냐 마냐로 이사회도 개최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했겠니? 당연히 취소할 수밖에 없죠. 둘 다 좋으면은 가겠는데 지금 석유화학이 좋을 리가 없죠. 유가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제품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원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놓은 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나왔다가 배터리사의 뭐 영업 손실로 계속 잡혀버리면 뭐 상장 폐지 사유 뭐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분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사시면은 석화와 배터리를 같이 양손의 떡으로 더블로 살 수 있습니다. 더블로. 석화도 사고 배터리도 사고, 삼성을 사면은 스마트폰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그 배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돈은 안 되죠. 이제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출은 엄청나게 오르죠. 4조 하던 게 9조까지 오르지 않겠냐.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거의 10년간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플러스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지 아직은 숫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위주로 우리나라 기업하고 대입해서 봤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였죠. 또 초등학교처럼 발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한국 주식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산 거를 대형주 위주로, 웬만하면 시가총액 큰 주식들 위주로 쫙 뽑아봤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꿈과 기대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킹씨 소프트님은 7%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험난한 와중에 7% 빠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흔들렸다. 그리고 이마트는 이해라도 하는 게, 이마트는 주가가 저 과거에부터 이렇게 내려서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더 빠질 구석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엄청 바닥에 있어요, 이마트 주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킹씨 소프트님은 여기 있거든? 여기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조정을 좀 받을 만도 하지 않냐? 근데 조정이 요렇게 왔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7%.
그러니까 뭐 68만 원에 샀냐 64만 원에 샀냐 차이예요. 뭐 그냥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너는 왜 NC소프트를 안 샀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일단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을 사랑하는 겜돌이 입장에서 도저히 일단 손이 안 나갔다는 것과, 야 이거 내가 맨날 저러면 뭐 돈을 너무 많이 과금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했다, 뭐 형들 뭐 하는 거냐 맨날 이러고, 뒤로는 저걸 사면서 어이쿠 좋네, 야 가격 많이 올랐네, 어이구 70이요 이러면은 나중에 엄청 혼날까봐 그런 소리하고 뒤로 샀다고 아마 뭐 저놈의 이중성 뭐 이런 글이 올라올까봐 일단 안 샀다는 변명을 하나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킹시소프트님은 너무 잘 나가서 진짜 저게 너무 심해지면, 그 요즘에 보니까 정치인들 하시는 분 중에 게이머 출신들이 늘어나더만, 게임하는 분들도 이제 슬슬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이대가 30대 40대 넘어가니까 게임 좀 아는 분들이 들어가면은 야 요거 규제하자 뭐 이런 소리가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해갖고 안 샀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 될 것 같은 거면 꼭 사서 돈을 버시면 됩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혼자만의 그 상상력을 그 발휘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 사시면 됩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자, 하여튼 그렇고, 자, 우리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 정말 많이 모이죠. 반도체냐 스마트폰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몰리는 게 두 번째가 네이버, 카카오, 야 플랫폼 기업, IT 기업, 뭐 생태계 기업 이거 아니냐. 확실히 덜 빠졌죠. 야 네이버도 정말 대단한 게, 좀 많이 빠졌으면은 그래 뭐 검색은 아닐지라도 뭐 쇼핑 뭐 이러면서 봤더니 13% 빠졌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적게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많이 빠진 건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13%면 정말 선방한 겁니다. 이 와중에. 자, 그리고 혹시라도 컨텐츠 쪽이 오히려 덜 빠지지 않았을까? 예, 그딴 거 없습니다. 컨텐츠의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자, CJ ENM 마이너스 36%. 이거는 이렇게 왜 빠졌냐면은 여기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어렵다, 재무 구조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최근 같은 시장에 박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굳이 CJ 얘네뿐이 아닙니다. 얘들이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한데, 재무구조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은 왕창 빠져요. 왕창 빠져.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기가 크레딧 위기로 번질까봐, 기업 위기로 번질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기업까지 흔들릴까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부채 비율이 높거나 돈을 좀 잘 못 벌거나 하는 데는 사람들이 손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도 많이 빠진 편에 있고, 자 그 다음에 형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배터리, SDI, LG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확실히 뭐 배터리주는 뭐 그냥 코스피만큼 빠졌어요. 적당히 빠졌습니다. 아직은 저게 현실화된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LG 같은 경우에 석화도 있고,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게 빠졌고, 킹시소프트는 예외로 하고요. 자 이거는 그냥 뭐 거의 뭐 수혜주급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또 갖는 게 역시 온라인 주식이죠. 온라인 이커머스가 이렇게 많이 박혀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마트는 3% 빠졌어요. 야 아무리 주가가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도 3%면 이거 안 빠진 거잖아. 이거 빠졌다고 표현을 하나? 그래서 월마트를 봤어요. 월마트도 거의 안 빠졌어요. 삼바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바는 뭐 그냥 바이오니까 혹시 올랐나 봤더니 뭐 별로 그런 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 정도거든요. 물론 20%면은 많이 빠진 거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저거부터 봅시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 얘네는 도대체 뭐 때문에 3%밖에 안 빠졌을까? 자, 올해 사실은 2020년에 얼마 전까지 나온 뉴스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치가 점점 내려갔어요. 증권업계에서 점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얼마 전까지 위기의 이마트, 온라인 경쟁 심화, 영업이 67% 감소, 70% 가까이 감소했죠. 온라인 경쟁이 심화되고 SSG 쓱 판촉비가 늘었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CEO가 갑자기 바뀌셨습니다. 이마트 그룹 컨설턴트 하던 분을 구원투수로 외부에서 영입해서 강희석 사장님이 지금 구원투수 등장했죠. CEO가 바뀌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위기가 빵 터졌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은, 저도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집에다 머물러 있으니까 뭔가를 많이 시켜요, 먹는 거를. 근데 그걸 신선식품이라고 합니다. 신선식품 주문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신선식품 쪽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는데, 자 일단 이번 위기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부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커머스 주문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폭증했어요. 이건 예상을 했죠. 근데 예상을 했는데 조금 는 게 아니라 왕창 늘었습니다. 한 60%씩 늘었어요. 특히 생필품과 식료품을 이번에 많이 시켰어요. 왜 옷 같은 거 많이 시킬 일 없잖아.
없잖아. 위기가 왔다고 우리가 옷 한 벌 시키던 걸 두 벌 시키지 않아요. 보통은 집안에 갑자기 머물렀으니까 집밥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시켜요. 대표적인 게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대형마트 중심 이마트죠. 대표적으로 이마트의 쓱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월마트가 사실은 아마존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아직도 주가가 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신선식품이었는데, 대형마트가 이커머스들하고 신선식품 싸움에서 쓱 같은 데가 뭐 아니면은 다른 데가 이길 수 있을까?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게 못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신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19년이죠. 근데 이제 SSG로 통합이 되고 싸우면서 이번 위기 때 사람들이 신선식품을 의외로 저렇게 조금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대기업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올라갔어요. 월마트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팍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엄청 사가잖아요. 팍 올랐다가 나라 망하나 보다 해서 팍 빠졌다가 또 줄 서서 산 데 들어가니까 또 팍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월마트 같은 데도 그렇고 이마트 같은 데도 그렇고 나라 망할 것 같으면 내려가고 사람들이 사재기할 것 같으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상황은 달라요. 왜냐? 이마트는 그동안 전혀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2018년부터 완전히 이거죠. 한번 완전히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가 벤치마크를 많이 한다 그러는 월마트는 저 신선식품 싸움에서 옛날 영상 한번 보세요. 아마존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됐죠. 이마트는 이렇게 되고 월마트는 이렇게 되고,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나라의 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가 크니까 대형으로 사는 그게 있고 대형마트의 차이도 있었지만, 신선식품 싸움에서 월마트가 이겼다는 거를 굉장히 높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마트도 지금부터 아마 이 시장이 더 크게 싸울 것 같은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병체 위기 이후로 외식이 60%가 줄었어요.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소매업 하는 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65%면 정말 미친듯이 줄은 거예요. 절반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저 수요가 다 지금 뭔가 집밥을 해먹던지 뭔가 시켜서 먹는 걸로 간 거잖아요. 저게 뭐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커머스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얼마나 폭증을 했냐? 쿠팡은 일평균 배송 건수가 220만, 230만 개인데 300만 개로 늘었어요. 와우. 70만 개가 하늘에 뚝 들어왔죠. 30% 이상 배송이 늘었고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도 99.8% 마감이니까 뭐 올리면 다 팔렸다는 소리입니다. 롯데마트몰도 물론 60% 정도 성장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신선식품 쪽 이커머스가 쭉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당분간도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가라앉았다 가긴 하겠지만 계속될 것 같고,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반대로 이런 말도 해요. 대형마트라는 우리나라 업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형마트를 달고 SS닷컴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과 반도체처럼 대형마트 실적이 올라가지 않고 SS닷컴만 만약에 생산품 쪽에 좋았을 때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온오프 경쟁이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올해는 시작이 될 것 같다. 자, 이거는 단지 신선식품 쪽이었고, 사실은 더 큰 쪽이 하나 있죠. 이커머스 전체입니다. 이커머스 전체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개판입니다. 왜 개판이냐면 일단 1등이 매물로 나왔어요. 치킨 게임의 결론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이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치킨 게임? 이거죠. 4년에 걸친 치킨 게임이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에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지마켄과 옥션을 합친 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3등 11번가, 이거 11번가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긴축을 하고 있어요.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매물로 나왔다가 들어갔고 지금 나름 긴축적인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로 나왔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 1등에서 4등까지 남은 것 중에 뭐가 남은 거예요? 네이버와 쿠팡이 남은 거예요. 물론 이걸 누가 살지 모르겠어. 위에 있는 5조짜리를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5조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을 비싼 거 먹어서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5조를 누가 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겠지만 누가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살 거니까 일단 지우고, 네이버가 살 수도 있고 뭐 쿠팡이 살 수도 있고 롯데가 살 수도 있겠죠. 일단 없던 걸로 치고 일단 매물로 나왔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게 네이버와 현재까지는 쿠팡이 되고 있어요. 오, 야, 이것만 해도 지금 그러면은 뭔가 올해는 심상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천천히 보면은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베이 코리아 그러면 우리나라 이베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내에서는 G마켓과 옥션 같은 걸 합니다. 지금 현재 1등이에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이걸 두 개 다 합치면은 16조 원으로 1등입니다. 원하는 가격은 5조라고 하고, 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MBK 사모펀드 인수후보군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본사에서 매각 얘기를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매물로 나와 시장에 있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자, 그러면은 저기가 매물로 나왔다면은 이거잖아요. 드디어 남은 게 별거 없잖아요. 1등에 팔렸으니까. 어디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논외로 치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남은 건 쿠팡과 네이버.
잠깐만.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쿠팡과 네이버가 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창곤이 형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 시장에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같이 뛰어들겠지만 전자상거래에서 드디어 여기저기가 정리가 되면서 과점 현상이 보이지 않을까? 게다가 전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나 부정적인 경기 흐름이 지금 인터넷 기업들, 특히 온라인 쇼핑 기업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아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까봐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아직도 미쳤어요. 기업들이 저기에 저렇게 목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이번 코로나 영향 이전에요. 전년 동월 대비로 전체가 무려 15%가 상승했어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게다가 음식을 거래하는 거는 69.3%. 대단하다. 야, 69%가 오르는 게 뭐 작년에 비해서? 이게 처음에는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음식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점심식품은 19%, 서비스는 69.3%, 화장품은 25%. 야, 이게 아직도 15%가 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곳이 아직도 성장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모바일 쇼핑은 이게 더 미쳤어요. 21%. 1년 만에. 이게 2017년에서 2018년 상승이 아니라 2019년 작년에서 올해까지만 20%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3%포인트씩 모바일 비중도 오르고 있는데 1년에 20% 성장하는 시장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거대한 시장이.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기에 저렇게 목을 맬 수 없고, 물론 우리 네이버와 쿠팡님들도 고민이 있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똑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냐? 이제 안재민 형님의 말씀이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떨어집니다. 네이버는 쇼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광고 매출은 떨어져요. 사람들이 잠깐만 쇼핑에 베팅을 해보려고 그랬다가 저기 또 광고 매출이 떨어지네. 야, 그러면 사야 되는겨 말아야 되는겨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온라인 커머스는 확대가 되는데 광고 매출이 떨어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이렇게 7% 몇 %씩 떨어질 거다. 영업이익 예상치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겠는데 당장 광고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방구석에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이버 사용 시간 증가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3,000시간에서 4,500시간이 됐어요. 거의 15% 이상 증가를 했고, 여기만 증가했냐? 카톡도 마찬가지. 이런 위기가 오니까 증가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확실히 숫자로도 맞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럼 걔네만 증가했냐? 당연히 가장 많이 증가하신 건지 킹튜브님 되고요. 킹튜브님은 사실은 뭐 항상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갔긴 했지만 몇 퍼센트 증가한 게? 이게 10,000분 하던 게 지금 14,000을 가게 생겼어요. 킹튜브님은 여전히 쭉쭉 증가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저쪽으로, 과연 네이버 쇼핑 쪽은 쿠팡하고 싸우면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만약 저 둘의 싸움에서 진짜 과점 형태로 가거나 승자가 되거나 저 5조 원짜리 이베이 매물이 잘 안 되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누가 가져갔는데 기존의 멤버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쇼핑계의 진짜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상상과 동시에 검색이 망하면은 광고가 나무날까? 이런 불충한 생각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못 사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광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